대선 불복이냐, 선거 불공정이냐를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권영진 부원장과 문학진 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정치를 누구보다 속살까지 잘 아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묻고 싶은데요. 네. 예, 우선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아직 8개월 벌써 네.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은 민생 챙겨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지금 대선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네. 야당의 후보가 지난 선거 자체를 불공정 선거였다. 네. 그리고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고 책임져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가요. 6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쳤습니다. 2번의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민주의 성숙의 기본 원리는 선거 민주주의의 네. 기본인 포용과 승복입니다. 어떤 패배했던 대통령 후보가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년도 안 돼서 얘기합니까? 돌이켜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패배하시고 영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창 대통령 후보 아깝게 패배했죠. 패배하고 2년 동안 정치적으로 개입 안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거는 경쟁이지만은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설사 패배했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가볍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네. 일이에요. 네. 반론 있으시죠? 물론이죠. 저는 국정원 또 이 군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뭐 보훈처까지 나서서 그야말로 국가기관들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네. 그게 이제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영진 의원 얘기한 거 좋습니다. 이 승복하는 문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국기를 뒤흔드는 이런 범죄 행위가 이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이런 증거도 지금 다 나와 있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걸 조사를 해서 지금 재판에 붙였잖아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했던 원세훈 씨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을 해야죠. 그냥 말하자면 승복문화 중요하지만 네. 있는 범죄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사회정의, 국가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국정원, 또 군 사이버 사령부, 네. 또 뭐 보훈처 책임자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런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 지도자는 예를 들면 네. 독일의 브란트 전 총리나 지금 메르켈 총리나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브란트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2차 대전 때 메르켈이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의 현재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식민지 침탈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해라 요구하는 게 지금 아베 총리가 무슨 2차 대전 때 무슨 전쟁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일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도 국가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 군, 보훈처 이런 데서 이런 선거범죄를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판이니까 국가 지도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물과 그리고 현상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돼. 그걸 자꾸 너무 과장해서 하다 보면은 과장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잘못된 겁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들 일부가 한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수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마치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동원령을 내려서 누가 했습니까?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걸 부정선거라고 몰고 갑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보고 책임지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요, 판이 뒤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하고서 여야가 경쟁에 앞서 나라와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문학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직원들 이거 잘못한 거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 추궁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걸 총체적 부정선거다고 얘기하고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의 기본을 이거는 흐트리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다. 과잉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요. 이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청와대나 이 다른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걸로 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전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동욱 전 총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그렇게 돼서 말하자면 이 권력 핵심하고 이 검찰총장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토당토하는 무슨 뭐 혼외 아들인가요? 그 뭐 사실도 지금 뭐 밝혀진 바도 없고 그게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건 누구 작품인지 저는 지금 이 시중에서는 그게 다 이제 권력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들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범죄 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기소한 검찰총장을 어느 날 갑자기 선거법으로 기소를 했다고 해서 엉뚱한 이유를 대서 낙마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엊그제 지금 이 사건 수사하는 수사팀장 검사죠. 이 사람 또 뭐 이게 또 내부에서 좀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수사팀에서 또 배제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뭐 올드보이들의 뭐 귀환이라고들 뭐 언론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 검찰 출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또 황교안 법무장관 이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건을 더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거고 시중에서도 대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권 차원의 기획이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문학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연관이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기소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불일치했다는 건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외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청 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기로 돼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거 선거법으로 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야 그거는 조금 신중하고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기소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사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지금 대학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검찰총장이 하겠다고 한 걸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김기춘 비서실장은 또 끼어들이고 왜 청와대는 끼어들이는 거예요?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우리 권 의원이 무슨 뭐 청와대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사태의 본질이고 사태의 배경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중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그야말로 난데없는 무슨 혼외자식 문제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게 오비락 아니 누가 갑자기 꺼내서 그 이제 조선일보가 그 말하자면 행동대 역할을 한 거 아니요? 그럼 조선일보가 그걸 말해 정말 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적 정보들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최동욱 전 총장 문제 이거는 뭐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총장실에서 낙마를 시키느냐 이거죠. 토론이 뜨거운데 논점을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 발언을 가지고 오늘 사실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선 불복이냐 이런 불복의 본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불복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은 맞받아쳤는데 이 본질이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불복이란 명시적인 말은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불복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대선 승복, 불복하면은 선거민주주의는 이제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세 병풍 그리고 서른 의원의 기양건설 20만 달러 이해창 후보가 수수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그분들 감방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불합리한 불공정한 게 있었지만 선거 부정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논법이 이상한 거예요. 자,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선거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다. 총체적 부정선거면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거 무효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 여직원이나 국정원 직원들, 기무사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맹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선거로 몰아가고 대선 후보가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거 선거 무효죠. 이게 선거 불복으로 국민들이 비치고 어떻게 비치겠어요? 저도 얘기를 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 바가 없지요. 그건 우리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그런데 지금 권 의원을 비롯해서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 새누리당 당직자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내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심은 이 대선 불복을 말하자면 깔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제 제 기억에는 17대 총선, 2004년 총선부터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돈 받은 유권자, 뭐 밥 얻어먹은 유권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구속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7대 총선, 2004년 총선부터 이제 이게 바로 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선거 문화가.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말하자면 후보자가 유권자들한테 뭐 밥을 사주거나 향응 제공이라고 그러죠. 하는 요런 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 하면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하면 거의 외 없이 국회의원직 상실입니다.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작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네. 대통령 직속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명백한 이런 범법 행위를 한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말 희대의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 이 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뭐 아까도 보니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하냐, 과거 유신으로의 회귀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예. 이런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이 선거 문화가 아까 우리 권의원 얘기 잘했어요. 선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선거 범죄가 명백한 선거 범죄가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이거를 무조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해야 합니다. 예. 물론 협조할 건 해야죠. 네. 근데 밝힐 건 낱낱이 밝혀야 그게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거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벌써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가 참 고질병이에요. 네. 5년 단임자 하에서 대통령 권력을 향해서 여야가 오직 분화방처럼 경쟁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어요. 저는 민주당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지고 나면은 그 다음 5년부터는 계속해서 다음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야당은 해야 되고 여당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경쟁 국민들에게 이거보다는 현 정권이 잘하면은 우리에게 찬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전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계속 그 답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책임질 거 지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아까 문학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그런 데서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하사를 다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중인제 대통령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선에 나왔을 때 국가기관들에서 직원이든 몇 명이든 조직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한테 당신이 부렸던 기관에 이런 직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으니까 당신이 사과하고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대통령에게 단정적으로 총체적 부정선거, 불공정 선거라는 걸 닉네임을 낙인을 찍어가 당신이 사과하고 책임져라. 네.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제가 대통령- 말씀드리죠. 네. 제가 아까도 그 한 얘기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선거 범죄를 직접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바 없어요. 전혀 그런 주장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란트나 메르켈이 왜 지금 독일 총리가 히틀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느냐. 그건 독일의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아베 외교부가 전범이지만 아베는 2차 대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쟁 범죄 사과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바로 이런 국가기관들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게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이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4.3 사태에 대해서 4.3 항쟁에 대해서 제주도 현지에 가서 국가 수반으로서 사과했잖아요. 몇십 년 전 일에 대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이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쉬운데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월째 이 문제 갖고 정치권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아주. 그러죠. 제가 먼저 하죠. 국가기관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 댓글 공작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이 국면을 또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뭐 NLL 지금 네. 별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지금 휘젓고 있어요. 이거는요,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치의 중심에 나와서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몇십 년 전 바로 유신으로 회귀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 국정원 개혁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 사과하고 네. 해야 합니다. 네. 정치 국민 보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한쪽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자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보면서 기가 차지도 않을 거예요. 선거 끝나고 8개월 됐는데 민생은 지금 사실은 민생 살려달라고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당에 대해서는 좀 이거 야당이나 또 반대 세력들이 좀 의혹 없이 네. 좀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하자. 그리고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을 물어붙이지 마라. 이 사건을 나치 사건이니 아베의 전범 사건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붙이면은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야가 네. 좀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 돌아와서 이제는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맡기고 그리고 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한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문학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